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밤 9시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아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제? 그렇죠. 전혀 모르는 분 없고. 예,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3프로TV가 개국 5주년을 맞이해서 네. 특별한 개편을 마련했습니다. 6시에 아마 뉴스룸, 3프로 뉴스룸 다들 보셨을 거고, 그때 이제 제가 권순우 기자와 제가 함께 뉴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부터 저희 박종훈 팀장, 예. 요즘에도 별명이 메타박인가요? 지금은 로이 아빠. 로이 아빠. 예. 메타박은 이제 졸업한 지 좀 꽤 됐습니다. 이제 로이 아빠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를 좀 그래도 네.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기분이 제가 오늘 정장도 입고 왔습니다. 야, 여러분 별명 바뀌었습니다. 메타박 네. 아니에요 이제. 로이 아버지. 박스피 아버지는 뭡니까? 박스피. 그게 제가 네. 로이 이름을 지을 때 네. 이름 좀 지어달라. 네. 그랬을 때 박스피. 제가 박씨거든요. 박스피 어떠냐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괜찮은데? 이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저희 로이 아빠와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브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네.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저희 또 와, 로이 아빠 나오자마자. 지마서님이 진짜 지마서님이 정말 네.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최고죠, 최고. 저는 받아보지도 못한. 예. 네. 333333. 3333 저희 3프로를 응원하는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앞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라이브가 좀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가 이제 좀 투입이 되면서 네네. 제가 이제 숟가락 하나를 좀 얹는 그런 자리를 왔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저와 이제 이주호 기자님께서 지금 최근 글로벌 시장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뉴스를 저희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렇죠. 물론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약 한 15분, 20분 정도 저희 타임을 좀 가지고 네네. 한번 불을 좀 지핀 후에 저희가 이제 많은 또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그 3프로TV가 이번 개편을 통해서 뉴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뉴스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장 시황은 언제나 그랬듯이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3부 개장 시황까지 이어지니까요. 자, 놓치지 마시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아주 좀 심각한 이야기부터 먼저 심각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글로벌 라이브 오늘 처음 개편하면서 처음이 아니죠. 이제 5주년 기념 개편인데 심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이야, 그 전에는 제가 청년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보면서 왼쪽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찍은 정말 개구리, 뿔은 개구리처럼 저 친구가 로이. 이뻐라. 저 오른쪽에 저희 데리킴이 네. 이게 내 애가 맞나? 이거 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원래 처음엔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와. 이틀에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또 바뀌었네요. 벌써 예뻐졌네요. 예. 아직 여전히 좀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여전히 있다.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5일째 되는 날, 이제 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5일째부터 이렇게 예뻐질 수 없어요. 5일째 사람이 되는 그러한 좀 이 정도 마법을. 예쁜 거면 진짜 예쁜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역병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0일째 됐는데, 진짜 눈이 저를 닮진 않았어요. 눈은 절대 저를 닮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내용은 황골 탈퇴. 첫 부분만 보면 안 된다. 항상 길고 짧은 건 끝까지 가봐야 된다. 자, 이런 주제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앞서서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경제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출산율이 지금 0.7을 찍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내 내수 시장부터 해서 여러 경제 성장률 자체가 1%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경제학자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청년분들이 좀 고군분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로이 아빠도 아직 충분한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지난주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애플이 마이너스 5%,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7.67%,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테슬라,
뭐 이렇게 또 1911가 이제 크게 또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애플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전에요. 제가 이게 오늘 나온 네. 속보가 나와가지고 테슬라의 구원투수. 그쵸. 네, 모건 스탠리라는 이러한 제목을 제가 짚고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경쟁 또는 전기차의 어떤 가격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의 어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또 구원투수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 이 부분이 하나로 약 600조 원의 가치를 더 추가로 얹을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적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전에 지금 제가 아까 체크했기로는 한 5%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5% 정도 자 올랐는데 앞서서 아마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XAI라는 AI 설립을 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사실 유일하게 이사에 등재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레드 퍼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일론 머스크의 비서이며 또는 사내 이사이며 또 머스크 재단 재무관리 총책임자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분이 전 모건 스탠리 직원이었어요. 모건 스탠리요? 예. 방금 거기. 근데 지금 오늘 그 의견 내놓은 데는 아담 조나스죠? 아담 조나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연결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견을 낸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인데 아주 유명한 이제 전기차 분야의 어떤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율주행차 모든 AI 어머니로 묘되어 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해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자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맞춤형 실리콘을 반도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춤형 반도체의 새로운 경계를 넓히는 고급 슈퍼컴퓨팅 아키텍처를 개발했으며 총 10조 달러 규모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대칭적인 이점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약간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지금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팅이 테슬라의 어떤 실적 또는 어떤 자산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프리미엄을 더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조가 바꾸는 환경이에요. 사실 이전에 있던 도조는 여러 산업군에 있어서 자율주행 쪽에서만 좀 자동차 쪽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많은 산업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트레이닝 스피드도 이제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갈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장전에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폰이 많이 빠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어떤 매출적인 부분이 좀 타겟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냐, 네네. 아니 또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인도에서도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에 봤을 때 이번 중국은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들 아시는 아이폰 15가 이제 공개될 날이 왔습니다. 9월 12일. 그렇죠.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일. 11일. 네. 그러면 이틀 뒤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틀 뒤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이폰 이제 15가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뭐요? 아이폰 이번 15 발표가 되면 네. 주가가 20% 급등할 것이다. 근거가 뭡니까? 예, 근거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플 20% 이상 급등할 것.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뭐 애플을 유명하죠. 너무너무 또 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이폰 15가 $100 정도 이상 높은 가격에 팔 것인데 이게 오히려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12억 아이폰 유저들이요. 네. 지금 4년간 아이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12억의 아이폰 사용자 중에 25%가 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그리고 100불 정도 더 추가되는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애플 그 실적에서는 아주 직방으로 네네. 아주 그냥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0대 20대가 지금 아이폰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문자 보내면 서로 문자 보내면 예. 아이폰에서 갤럭시 가면 아, 초록색, 그 파란색. 초록색이고 파란색인가요? 아이폰끼리는 파란색. 아이폰끼리 파란색, 예. 그다음에 뭐 서로 다른 OS끼리는 초록색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친구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너 갤럭시 쓰니? 그러니까 야, 이게 그래서 제가 못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뉴스를 봤던 게 2억 5천만 명 정도의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지금 이야기가 뭐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판 여러 이제 부모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아이폰에 대한 어떤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이고 견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여전히 이제 목표 주가를 웨드부시에서는 물론 많은 증권사들이 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네. 너무너무 항상 아이폰을 좀 좋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230로 230.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애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물론 아직까지 체질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거든요. 네. 하지만 맨 위에 있는 녹색깔을 보게 되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 분야의 어떤 매출이 이만큼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서비스 부분 하면 뭐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등이 이제 서비스 분야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뭐냐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초창기 그리고 2019년 후반기 때 ESG가 정말 큰 붐을 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닝콜에서 ESG에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사이팅,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우리가 네. ESG를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기업 수를 오른쪽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이 기업 수의 어닝콜이 점점 이 단어 사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가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자, 왼쪽은 뭐냐면요. 이번에 어닝콜 때요. AI를 언급한 기업의 숫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ESG를 언급했던 그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 AI를 언급하고 있는 기업의 초창기 모습이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에 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 앞으로 2024년까지 어떤 연결을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매 분기 같이 또 글로벌 라이브와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면서 또 주가의 흐름도 방향성을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팩트셋 자료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승창 교수님이 저희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국 베이징에 잠깐 출장을 가 계시거든요.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미 애플 아이폰을 쓰는 거는 그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이게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책 잡히기 싫어서 이미 안 쓰기 시작했다. 애초에 안 썼다. 그 몇 년 됐다. 뭐 반간첩법은 최근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이번에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뭐 약간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2억 5천만 명 정도의 그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좀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봐야 알죠. 그렇죠. 네, 한번 봐야죠. 한번 나와서 시장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죠. 14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네. 뭐 요번에 바뀐 게 뭐 C 타입으로 바뀌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좋아졌다. 네, 그 뭡니까? 잔망경 카메라. 예, 폴리드 그다음에 줌.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애플 워치가 나오는데 네. 이 애플 워치가 여기다가 딱 차게 되면 이 사람의 감정, 네. 이모션을 네. 바로바로 측정을 해서 이걸 한대요 여기서. 네. 예, 그거를 이제 막 이제 뭐 수치 계산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제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네네. 여기다가 이제 애플 워치를 채우고 우리가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심박동이 막 약간의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이 지금 당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몇 개 사주세요. 몇 개 사주시고.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쓸게요. 예.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약간 매크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크로를 보자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준비했는 뭐냐면 보시면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목부터 US, 베트남
굉장히 강한 그 대화를 나눴다. 그 사업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보잉 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게 공개됐다라는 네.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돼갖고 지금 보잉도 주가가 시간에 걸해서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메타박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잉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좋아한다는 게 뭐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워낙 뭐 비행기, 자동차 이렇게 바퀴 달린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기업인데 근데 여기에 참가한 그 기업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참가한 기업이 알파벳,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글로벌 파운드리, 와. 인공지능 및 그 반도체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베트남 측의 면면을 보면 빈페스트, 베트남 항공 이런 그 기업들이 참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인공지능하고 항공기에서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여기엔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표 한번 보면요. 네. 베트남이 어떤 국가냐? 베트남은 전기차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히토리 매장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 베트남이 어느 정도의 그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정확한 물량을 뭐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뭐 석탄 이만큼, 석유 이만큼, 인외석 이만큼, 철광석 이만큼 많다. 많이 있다. 많다. 아유. 아니, 많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베트남 내 광물 자원 산업이 전체 GDP의 9.79%, 연간 수출액의 17.5%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예. 베트남은 총 60여 개의 광물 자원 그리고 5천여 개의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가서 뭐 한 거냐 미국이 우리가 인공지능 그리고 뭐 항공기 수출 이런 거 다 해줄게 광물 줘. 이게 사실 중국의 어떤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는 거죠. 낮추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베트남이 예. 베트남은 누구 편이야? 라고 했을 때 예. 물론 우리나라랑은 되게 가까워요. 우리나라 뭐 삼성물산이 뭐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해줬죠. 거기 베트남 백화점 가면 우리나라 백화점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조금 더 가까운 이 밀접한 외교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광물을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광물 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인프라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두어야 되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지금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서로의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는 약간 좀 이야기가 다른 얘기인데 베트남에 가면 네. 그 베트남 그 친구들한테 야,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 네.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이 제일 잘 살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산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네, 그러한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예.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줄어들다가 네. 우리 박메타가 그러니까 로이 아빠가 얘기하면 예. 구독자가 확 올라가요.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하네. 오. 자, 다음 전혀 소식입니다. 그런 것 자, 예.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것도 예. 매크로인데요. 그 아마 여러분들 그 이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딱 제목부터 그래요. 완화 정책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네. 로이터에서 내놓은 건데 일단 그 만약에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이 가시화되면 중앙은행은 7년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한 3.4%, 3.3%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네. 이게 워낙 저금리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한 번 3.3% 찍, 한 번은 아니죠. 꽤 오랜 기간 찍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돼.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하게 2%의 물가 상승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결국 우리는 긴축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자마자 일단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첫 번째,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0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2013년 1월 12일쯤이 야. 0.7%예요. 지금 10년 만에 0.7%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있는 일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주가 급등했고요. 네. 왜냐하면 순이자 맛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어우, 돈 많이 벌겠네. 네, 높아졌고 엔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엔화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의 주식시장은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통화 가치의 상승은 사실 기업 실적에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그럼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채금리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일본의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을 선호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라고 쳤다면,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막 쏟아져 들어오진 않겠죠. 그것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를 수 있고, 이건 시장에 부정적인데, 반면에 엔화 강세가 나타나죠.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장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스탠스가 나타났다. 이거의 이제 결론은 네. 엔화 싸게 샀던 분들이 승리자다. 승리자다. 예. 그렇죠. 엔저 때 그때 엔화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예. 자, 부럽습니다. 예. 저도 기저귀값 벌어야 되는데. 네. 예. 엔화를 살 걸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직도 괜찮아요. 예. 달러 인덱스도 자, 지금 그래서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105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한 104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금리랑 이제 제가 달러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주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금리도 안정화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만 이 금리의 경우에는 이번 주 발표될 CPI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금 나온 건 되게 혼란스러운 지표다. 대신 CPI 지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CPI가 지금 예측치가 3.6%가 나왔더라고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 약간 사실 과거 상반기는 뭐 매크로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하반기는 유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CPI가 약간 꿈틀대면 약간 변동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매크로에 관련돼서 네.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뉴스 몇 가지 정리해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3부에서 저희의 뉴스는 또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종목 뉴스도 있고, 예. 이 종목 뉴스는 저희가 개장 시황 직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하시죠.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